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3%대 성장에 한참 못 미치는 2.6%에 그쳐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5.8%나 감소해 6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이 팔긴 했는데 많이 남기진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3년 연속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8%에 머물렀던 배당 성향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 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공기업,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2.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3분기 1.3%대로 높아졌지만 4분기에 다시 0%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6%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잡았던 3%대 성장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내수 부진의 수출까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재화와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0.4%에 그쳐 2014년보다 2.4%포인트나 추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6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적으로 교역이 위축된 영향입니다. 이제 문제는 올해.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출과 내수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해 수출 환경이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보이고 내수 역시 구조조정과 시원 해고, 전월세값 상승 등으로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행진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일의 기록은 이미 깨졌고 오늘 1974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사실상 37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중국 경제 불안,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악재가 겹치면서 신흥국 대표 주자인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중국 당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가시화 등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팔자 행진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자극하는 글로벌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유럽과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시사에 이어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FOMC 회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9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차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배당을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총 영업이익이 6조 3,57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8%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19.2%나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1% 늘었는데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 것입니다. 당초 수출에 유리한 환율 여건과 신차 효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에는 완성차 판매 대수가 6.6%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4분기 현대차가 구형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이것이 비용 상승을 불러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신흥국의 경기 침체로 신흥국 환율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많이 팔았지만 이익은 덜 남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생산을 큰 폭으로 늘린 데 비해 글로벌 경기 침체로 해외 판매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 4분기 해외 수출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 줄었습니다. 실적 만회를 노리는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친환경차 전용 모델 아이오닉과 지난해 말 공식 출범한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신차를 올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아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는 내수는 선방했지만 브라질과 중동 지역 등 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탓에 다소 부진한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의 실적은 두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두 완성차 업체가 지난 분기에 생산을 늘린 것이 바로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의 실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8.8%에 머물렀던 배당 성향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액 18조 7,980억 원, 영업이익 5조 3,360억 원, 당기순이익 4조 3,240억 원을 올려 3년 연속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4%, 당기순이익은 3%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둔화한 탓에 9,889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보다 29%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8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반도체 업계 경쟁 격화에 대비해 올해 20나노 초반급 D램을 본격 양산하는 한편 10나노급 D램 반도체 개발을 올 하반기에는 완료해 내년 초에는 양산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주택 분양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공기업, 시중은행 등이 전방위에 걸쳐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을 합한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 가구를 넘어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시적이나마 공급 과잉 우려가 커져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까다롭게 진행하는가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분양 및 사업자금, 중도금 대출 등 관련 보증 심사를 강화해 사업성이 없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보증을 해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간접 규제를 통한 공급 조절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겨우 살아난 주택시장을 죽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음 달 1일 수도권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인데 앞으로 은행에서 빚을 내기가 한층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보도국 정은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다음 주부터 당장 수도권에서 시행이 된다면서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은행들은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내주고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 즉 소득을 더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 소득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원천 징수 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을 활용할 경우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만 가능한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담보보다 이 대출자의 소득이 더 중요해지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아니면 고정형으로 할지, 그리고 원리금은 처음부터 나눠서 갚아나갈지 아니면은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 방식은 선택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향후 대출금리 또한 따라 오를 것을 우려해 변동금리 대출에는 여러 제한들을 뒀는데요. 변동금리 대출은 심사 때 상승 가능금리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승 가능금리란 금리가 인상돼 이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인데요. 은행권은 상승 가능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출 규모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외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어 집단 대출과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대부분이 비거치에다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야 하는 셈인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대출 신청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대출 상환 방식이나 금리 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 계약을 완료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이나 시간 지연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지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안심주머니 앱이나 전국은행연합협회 홈페이지에 셀프 상담 코너를 통해 바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한층 더 깐깐해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아차가 2009년 첫 출시 이후 2세대 풀체인지 모델 올뉴 K7을 내놨습니다. 기아차는 올뉴 K7을 통해 준대형 시장의 최강자를 노린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7년 만에 탄생한 올뉴 K7입니다. 음각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한눈에도 달라진 외관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파벳 Z 형상으로 빛나는 LED 주간 주행 등은 주간, 야간 주행 시 모두 점등됩니다. 올뉴 K7은 길이 4,970mm, 차폭 1,870mm, 높이 1,470mm의 국내 준대형 세단 최대 수준의 재원을 갖췄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축건은 동급 최대 크기로 이전 모델 대비 10mm 넓어져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신형 K7은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 24% 대비 2배가 넘는 51%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형 세단의 미덕인 안전성을 높이고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올뉴 K7은 높은 사전 계약을 보이며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세대 K7, 올뉴 K7은 사전 계약 짧은 계약 일수에도 불구하고 7,500대의 사전 계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10.5개월, 10개월 보름 정도 기간에 저희가 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올뉴 K7의 초반 인기 비결은 국산차 최초로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확 달라진 동력 성능과 연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연비는 2.4 가솔린 모델 기준 리터당 11.1km에 이르고 특히 2.2 디젤 모델은 리터당 14.3km로 동급 디젤 차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전륜 8단 자동 변속기로 저단 영역에서는 발진과 가속 성능이 향상되고 고단 영역에서는 연비 개선과 정숙한 주행감을 실현했습니다. 올류 K7은 가솔린 모델 2종, 2.2리터 디젤 모델, 3.0 LPI 모델 등 총 4가지 엔진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올류 K7의 라인업은 총 5개로 확대됩니다. 기아차는 이달 말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미국과 중동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잇따라 올류 K7을 선보이며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지난 7월 SK 플래닛의 모바일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호핀과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모바일 IPTV 서비스 BTV 모바일을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 결과물인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옥수수가 공개됐는데요. 조주희 기자가 론칭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를 소개합니다.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 옥수수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도화된 개인별 추천 기술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입니다. 이용자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가 실시간인지 VOD 중심인지에 따라 약 1만여 가지로 초기 화면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특히 이용자가 1분짜리 요리를 소개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즉 MCN 콘텐츠를 보았을 때와 1시간짜리 요리를 소재로 한 오락 프로그램, 영화를 봤을 때를 모두 아울러 장르를 관통해 콘텐츠를 추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시간 18개 채널과 VOD 15개 카테고리 등 국내 유무선 플랫폼 중 가장 많은 총 33개의 스포츠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했고, 오는 3월부터는 특수환경과 같은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화면만 움직이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도 제공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이와 더불어 차별화된 MCN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어떤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서 콘텐츠의 제작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통합은 SK텔레콤의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 조치로 해석됩니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통신회사에서 플랫폼 회사로 SK텔레콤의 체질 개선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BTV 모바일과 호핀의 유무료 가입자 합은 800만 명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옥수수 서비스를 제공해 가입자 수를 조기 확장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네, 일명 노랑이 커피, 봉지 커피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기호식품이었던 믹스커피. 특히나 겨울철 335 자판기 앞에 모여 종이컵 커피 한 잔 마시면 달콤함에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졌었는데요. 요즘엔 믹스커피보다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믹스커피가 점점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하고 한 잔, 일하다 졸릴 때 한 잔, 끼니만큼 자주 찾는 커피. 성인 한 명이 한 해 마시는 커피 양은 5년 사이 341잔으로 20% 넘게 늘었습니다. 커피 수입량도 매년 늘면서 올해는 14만 톤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커피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달달한 맛으로 승부했던 믹스커피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커피 전문점이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믹스커피 소비 하락을 부추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4년 국내 믹스커피 시장 규모는 1조 565억 원, 2년 만에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의 취향도 다양해졌고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당분이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인식도 한몫했습니다. 시장이 위축되니 업계 1위 동서식품 매출도 3년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믹스커피 부분의 성장 정체로 지난 2012년 1조 5,603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4년에는 55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시장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사무실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먹었는데 그때보다 좀 음영 수가 좀 줄었어요. 그 자리를 카누 같은 제품들을 채워가겠죠. 이에 믹스커피 생산업체들은 설탕과 지방을 줄인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네, 신생 창업기업에게는 자금 확보의 기회를,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어제부터 시작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작과 동시에 중개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신생 업체들을 투자처로 펀딩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의 홈페이지입니다. 왼쪽 상단에 투자를 클릭하면 익숙한 로고가 눈에 띕니다. 한때 3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국내 1위 SNS로 군림했던 싸이월드입니다.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독립한 뒤 힘겹게 사업을 이어오다 이번에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바일 기반 SNS로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특성하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 투자 모금 방식의 특성하고 굉장히 잘 맞아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잉크, 신화웰스 펀딩 등 5개 중개업체는 일제히 펀딩 청약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싸이월드처럼 재기를 노리는 IT 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바이오 업체, 수제 자동차 업체, 주방기구 제조업체까지 다양한 업종의 18개 회사들이 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 중개업체 와디즈에서 펀딩한 바이오 화장품 업체 마린테크노는 펀딩 시작일인 어제 반나절 만에 투자금 7천만 원의 모집이 완료됐습니다. 중개업체별로 투자 대상 회사의 업종도 다릅니다. 중개업체 유캔스타트에서는 란시드, NGNT소프트 등 게임 개발 업체를, 오픈트레이드에서는 YG모바일, YG케어 등의 핀테크 업체를, 잉크와 신화웰스 펀딩에서는 각각 신선과 리벤이라는 제조업체들을 투자 대상으로 펀딩을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창업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스타트업 업체들입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업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중개업체와 금융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국민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상 최장의 팔자 행진을 지속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선 외려 순매수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7거래일 연속 6조 3,292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4,362억 원을 순매수해 사자 위주의 투자 양상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아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은 코스닥은 개별 종목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세가 나타난 것이라며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이 장기간에 걸쳐 개선되면서 코스피와의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다음 달 26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800조 원대 현금이 움직이는 이른바 머니무브도 다음 달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권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7월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와 해지가 가능해진 데 이어 10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한 변경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이동제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부터는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의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실익에 맞춰 주거래은행 계좌를 옮기는 사실상의 계좌 이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결제원은 3단계 서비스가 시작되면 현재 하루 5천 건 수준인 변경 신청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의 운항 통제가 해제된 이후 항공사들이 오늘 오전 6시까지 밤샘 수송작전을 펼쳐 체류객 2만 7천여 명을 제주에서 육지로 실어 날랐습니다. 항공사들은 오늘 오전부터 제주 노선을 정상 운항하면서 임시편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2.0리터급에 이어 3.0리터급 디젤 엔진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내 피해자들이 다음 달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발표한 자살자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93.4%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유가족의 81%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전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 여파로 무의 가격이 일주일 새 51.1% 오르고 배추와 양배추 가격이 30% 넘게 상승하는 등 일부 채소 도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밖에 나가면 살을 애는 듯이 정말 많이 추웠는데요. 다행히 한파특보가 대부분 해제됐고 기온도 드디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